포르투갈이 체코를 2대1로 정말 운 좋게 이겼습니다. 조별리그가 이번 경기를 끝으로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강팀들이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도 뭘 하고자 하는지 경기 내에서 거의 안 보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예상과 다르게 포백이 아닌 3백을 사용했거든요. 노장 수비수 페페를 중심으로 누누 멘데스와 후뱅 디아스를 좌우에 배치했습니다. 달록과 칸셀루가 윙백을, 브루노와 비티냐가 가운데 미드필더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호날두의 원톱이 주목할 부분이죠. 실제로 포르투갈의 포메이션은 공격할 때는 좀 달라졌는데요. 칸셀루가 가운데 쪽 미드필더로 들어가면서 뒤쪽에 포백이 되는 일종의 변형 포백이 되었습니다. 칸셀루가 풀백 치고 공격적인 능력도 있고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있고 공도 잘 차다 보니까 미드필더로 배치한 것 같은데 실제 경기에서는 칸셀루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칸셀루가 있는 왼쪽에서 어떤 플레이도 나오지 않았는데 뭐 레앙이 공을 잡고 있으면 칸셀루가 안으로 찔러서 띄워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박스로 침투하기도 하면서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오프더볼 움직임은 없고 자기가 공을 배급하려는 식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르투갈의 미드필더인 브루노, 비티냐, 칸셀루 셋 중에 한 명도 직접 몸으로 들어가는 선수는 없고 공을 배급하려는 선수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조합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경기력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포르투갈이 고전했던 이유는 체코의 수비 방식에도 있었는데요. 체코는 정말 극단적인 수비 형태를 취했습니다. 일반적인 두 줄 수비가 앞쪽에 공격수 하나 남겨놓고 역습의 가능성을 1%라도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번 경기 체코는 역습의 가능성을 거의 0%에 맞춰놓고 말 그대로 극한의 두 줄 수비를 수행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포르투갈의 전술이 디테일하지 않고 좀 삐걱거리는데 이런 식의 수비는 포르투갈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죠. 또 포르투갈은 호날두 활용법에 대한 것도 이렇다 할 게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날두는 2명의 수비수 이상이 견제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뭐 호날두가 조금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내고 나머지 선수들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 혹은 호날두의 제공권이 좋으니 사이드에서 풀백들이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서 크로스 기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죠. 또 저는 이 레앙의 활용법이 좀 아쉬웠는데요. 레앙이 개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한두 명의 수비수는 끌어당길 능력이 있는데 레앙을 도와주는 움직임이 너무 없었습니다. 뭐 칸셀루는 그냥 뒤에서 레앙의 공을 받아주고 리턴 내주고 이런 역할밖에 하지 않았고 멘데스도 감독이 수비적으로 제한을 시키면서 변형 포백 상에서도 오버래핑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칸셀루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누 멘데스의 직선적인 플레이를 활용한다든지 했어야 했는데 칸셀루, 누누 멘데스 풀백 성향의 선수를 둘 다 왼쪽에 놓으면서 이도저도 아닌 식으로 자꾸 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오른쪽에서 베실바가 있는데 달롯이 또 오버래핑을 나가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 동안에 정말 의미 없는 U자 빌드업만 반복되는 식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전반은 0대0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을 맞게 되는데 경기 시간 54분에 호날두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디아스가 비티냐에게 공을 주는 순간에 달롯도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달롯을 따라서 수비도 함께 끌려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서 디아스 쪽 패스길이 열리고 비티냐가 디아스를 보고 깔끔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센터백이 바깥으로 돌고 풀백이 안으로 들어가는 불규칙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포르투갈인데 후반이 되어서야 나옵니다. 그리고 디아스가 좋은 크로스를 넣어주고 호날두가 공 쪽으로 잘 따라가면서 엄청난 점프력으로 머리를 갖다 대봅니다. 물론 이 공은 수비 맞고 코너킥이 되지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야 하는 포르투갈입니다. 진짜 체코가 공격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골킥 상황에서 한 번 올라간 상황이 체코에게 골을 가져다 줍니다. 체코의 골킥이 세컨볼 싸움을 통해서 크로스 기회로 이어졌고 여기서 안쪽으로 올라온 크로스가 체코 선수에게 떨어지고 뒤쪽에 있는 프로보드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프로보드가 이 공을 반대쪽으로 깔끔하게 감아차며 득점을 성공합니다. 반복된 크로스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포백 앞 공간이 아예 비어버린 포르투갈입니다. 이 슈팅의 궤적을 보시면 바깥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궤적이기 때문에 골키퍼 입장에서는 자신에게서 공이 멀어지면서 날아옵니다. 당연히 맞기 힘들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이걸 포르투갈 선수단의 체급차로 극복해냅니다. 비티냐가 공격 과정 속에서 이 사이 베르나르도 실바의 얇은 패스기를 봅니다. 그리고 실바는 그 공을 잘 터치해놓고
넣고 자신에게 선수 끌어당기고 다시 비티냐에게, 그리고 비티냐는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누누 멘데스가 점프력으로 누르면서 헤더한 공이 조금 애매하게 흘렀고 골키퍼가 이걸 걷어내다가 수비 몸에 맞으면서 득점이 됩니다.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그럼에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은 포르투갈은 조타, 콘세이상, 페드로 네투를 투입하며 공격 숫자를 늘렸습니다. 초반의 전술과는 다르게 원래 했던 폭백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 교체 투입된 선수가 한 건을 해줍니다. 길게 들어온 롱패스를 네투가 전진하다가 멈추면서 웨스트햄의 초우파를 뚫어냅니다. 그리고 직선적으로 쭉 들어와서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를 넣어주는데 여기에 수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히는 줄 알았으나 수비수가 제대로 클리어링을 못했고 202 콘세이상 앞으로 떨어지면서 콘세이상이 득점을 성공합니다. 포르투갈은 추가 시간에 들어간 2득점으로 간신히 승리를 차지합니다. 지난 벨기에를 이끌고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르티네즈 감독이 포르투갈로 선보인 첫 경기에서도 상당히 별로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야심차게 3백 내지는 5백을 준비해오긴 했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혹은 그 3백의 활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포르투갈은 약간의 운이 따라주면서 2대1로 승리했고 토너먼트 진출에 좋은 첫 발자국을 내딛었습니다. 과연 포르투갈의 경기력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